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초선 의원입니다. 탈북 외교관 출신의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어제 막내린 피포지 개막 영상에 평양 지도가 등장해 논란인데 한미 정상회담 후 김정은의 계산이 복잡해졌다는 분석도 하고 있죠.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왜 이렇게 소리가 작죠? 잘 안 들리네요. 예. 크게 제가 여보세요? 말씀드릴까요? 잘 들립니까 이제? 예. 예. 자, 우선 어제 막내린 피포지 정상회의에서 서울이 예. 나와야 할 개방 영상에 평양이 나왔습니다. 예. 외교 참사를 벗어나서 국제 망신이라고 하셨습니다. 예. 예, 의견 주세요. 이번 다 보셨겠지만은 이번에 P4G 행사는 일반적인 이거 국제 행사 아니고 우선 우리가 정부가 주체입니다. 예.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정상급들이 참가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관하는 이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통상 이런 행사라면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총력전을 벌이거든요. 우리가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과정에서 보았듯이 이런 대통령들의 우정과 관련된 것은 정말 구체적인 모든 사항을 다 깐깐히 챙기고 이거 정말 우리 관심을 돌려서 단 한 건의 그런 이제 사고가 없도록 하는데 이번에 저는 이거 P4G를 준비하면서 또 청와대에서도 모든 미래 기술이 다 동원된 그런 행사라고 했는데 수많은 검수가 정을 거쳤을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또 우리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주관하는 이런 국제 행사와 관련해서 사전에 모든 공정을 깐깐히 검수하는 업무 담당자들이 다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결국은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행사까지 진행된 이후에 알았다. 이거는 단순한 기강회의를 넘어서 이건 기강회의의 극치를 보여주는 이건 정말 부끄러운 외교 참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일단 정부 측에서는 아마 외부 업체에서 실수한 것 같다라고 합니다만은 뭐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그게 핑계가 될 수는 없겠죠. 당연하죠. 예. 아니 외부 업체에 맡겨두고 거기 대통령이 나가서 다른 나라 정상들 다 두는 행사를 청와대가 외부 업체에다 밀어넣고 한 번도 이거 검수 안 했다. 이건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다. 저는 이 자체가 이건 정말 직무유기고 기강회의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도 의원님과 똑같이 생각하리라고 보고요. 네. 자, 한미 정상회담 후 북한의 첫 반응이 나왔는데 네. 미사일 지침 종료를 상당히 비난했습니다만 네. 이게 국제문제평론가 김명철의 글을 통해서 내놨어요. 그래서 이게 평론가 평론 현식을 띠면서 나왔기 때문에 북한이 수위 조절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던데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당연히 수위 조절인 건 이건 명백합니다. 예. 그런데 저는 수위 조절보다도 한 걸음 더 나가서 예. 이러한 입장을 발표한 것이 발표한 이 반응 주체가 예. 저는 평양, 북한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저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예.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한 논평원의 직함을 이번에 국제문제평론가 김명철 이렇게 북한이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 이따금 관영 매체를 통해서 김명철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일본의 도쿄에 있는 일본 조청명계 대북 전문가 김명철이라는 이런 인물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 시기에 이제 북한이 보면 다른 나라들의 북한의 불편한 이런 입장을 발표할 때 혹은 간접적으로 한번 다른 나라들의 입장을 한번 탐색해보자 이럴 때 대북 전문가 김명철을 내세우기도 했거든요. 그러면 일부 나라들에서 혹은 평양에 있는 외국 대사관들에서 이게 북한의 입장이냐라고 이제 따지면 제가 북한에 있을 때 그러면 북한은 한번 물러섭니다. 이거는 일본에 있는 국제문제평론가 김명철이 그런 사견이지 그래서 조선중앙통신사가 아니냐.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지 않아요? 연합뉴스통신사에 다른 논평원들이나 다른 사람의 말도 씻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기 바란다. 이게 지난 시기에 북한이 통상적으로 썼던 그런 수법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이번에 발표된 국제문제평론가 김명철이 과연 조선중앙통신사 소속 논평원이냐 아니면 일본에 있는 대북 전문가 김명철이냐 이건 좀 더 우리가 좀 두고 봐야 할 이런 사항이다 이렇게 말하고 다른 하나는 이번에 나온 입장이 북한의 외무성이나 통일전선부와 같이 공식 기관의 입장이 아닙니다. 이 점을 저는 들여다봐야 되겠고 더 나아가서 만약 이것이 북한의 공식 입장이라면 어제 조선중앙통신에 나왔으면 오늘 정도에는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 나왔어야 돼요. 근데 예. 노동신문에 일절 나오지 않았습니다. 외국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조선중앙통신에만 실렸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최종 공식 입장이 뭐냐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사항이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공식 입장이 아니어도 윗선의 허가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당연한데 예. 이것이 북한이 예를 들면 공식 어느 기관의 입장으로 내는 거하고 개인의 논평연의 사견을 발표하는 데서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이 점을 좀 들여다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북한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보고 있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당연하죠. 우리가 이번에 상당히 좀 북한 동향에서 이례적인 것이 있어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결과가 이번에 6월 22일, 23일 사이에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벌써 오늘이 6월 1일이거든요. 5월 8, 20일에 다 나왔다. 예. 5월, 예. 5월 23일. 예. 오늘이 6월 1일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8, 9일이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북한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았다는 건 얼마나 이례적이냐. 제가 2017년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 한미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 정권이 교체됐던 우리가 정권이 교체됐던 두 정상의 첫 만남이 매우 중요한데 예. 2017년 6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첫 정상회담이 29일, 30일 날 다 나왔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 북한 노동신문은 하루가 지난 7월 2일 날 정식 비판하는 기사가 공식 나왔고 7월 4일 날 북한은 ICBM 14형을 실험 발사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ICBM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미사일을 발사하려면 북한에서는 보통 3, 4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북한이 결정 구조를 보면 하루 만에 문 대통령의 방미가 이루어진 하루 만에 신속히 결정했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9일이 지났음에도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박지원 국정원장이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또 미국에 날아갔고 네. 최근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달에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이 만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얘기 했는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저는 그 정세현 수석 부의장이 어떤 그런 정보나 그런 첩보 자료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제가 잘 모르겠고 예. 제가 지금 주의해 보는 거는 그 우리가 2018년도 3월 달에 이제 판문점 선언이 있기 전에 북한에 이제 우리 대통령 특사가 갔거든요. 예. 그때는 청와대 이제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정우영 실장이 그때 갔습니다. 예. 그리고 국정원장, 서훈 국정원장은 그 멤버로 따라갔죠. 그런데 지금은 서훈 국정원장이 결국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가 있는데 지금은 국정원장이 일본에도 가고 미국에도 가요. 그래서 예. 저는 이 남북 정상회담을 이거 지금 컨트롤하는 그 키가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국정원으로 옮기지 않았는지 이런 합리적인 의심과 추론을 해볼 수 있고 만약 국정원장이 이번에는 총 컨트롤 타워를 쥐고 있다면 남북 정상회담을 이루기 위한 그런 사업의 연장선에서 미국과 일본을 갔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럼 뭐 확실한 건 트럼프 정부 말보다는 어쨌든 남북 그 대화 분위기가 좀 조성되고 있다 뭐 이렇게 봐도 될까요? 이번에 그 방미 결과를 우리가 보면 우리 정부는 지금 두 가지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하고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합의의 연속성으로 이 문제를 다룬다는 걸 합의했다. 예. 이걸 정부가 강조하고 있고 예. 두 번째는 남북 관계와 미북 관계를 선순환적으로 발전시키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의 핵심은 뭐냐? 결국 우리가 남북 대화든 미북 대화든 가장 피크는 남북 정상회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 정부가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정부에게 남북 대화와 협력의 그런 관여의 지지를 표시했다라는 것은 저는 결국은 남북 정상회담을 해도 된다는 그런 동의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좀 기대를 해보고요. 자, 네. 당 이야기 하나 여쭙고 마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이 굉장히 뜨겁고 흥행에 지금 성공하고 있는데 네. 이준석 후보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당대표 될 네.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제가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뭐 어느 한 특정 후보가 당대표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이 시점에서 말하는 건 좀
저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단 한 가지 명백한 것은 지금까지 보면 우리 당대표 이 경선 과정이 이렇게 국민들의 뜨거운 이제 주목을 받아본 예가 드뭅니다.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당대표를 경선한 이 과정이 국민들의 관심을 받았던 이 점이 저는 가장 중요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가 이번 당대표는 지난 시기 다른 대표와는 달리 대선을 그런 이끌고 치러야 할 이런 당대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당원들이 또 국민들이 당대표 투표와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신중한 그런 선택을 할 거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예.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었습니다. 키워드로 오늘의 뉴스를 풀어봅니다. 오늘의 키워드 경제 배도원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조국 전 장관의 회고록 조국의 시간 출간으로 정치권에 다시 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일단 출간되자마자 완판 행렬을 벌여가면서 흥행에는 성공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서울 시내 주요 대형 서점에 이 조 전 장관의 회고록 조국의 시간을 찾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제 오후부터 판매가 시작된 책이 완판이 되면서 현재는 구매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출판사인 한길사는 어제 SNS에서 출판사에서도 책이 한 권도 남아있지 않아서 책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고 조 전 장관 역시 이 출판사가 올린 이 글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온라인도 마찬가지라고 하고요. 지난달 27일부터 예약 판매가 시작이 됐는데 주문이 몰리다 보니까 각 사이트마다 이 고객들한테 배송이 늦춰진다는 안내 공지가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미 주요 온라인 서점에서 주간 판매 1위에 등극을 하면서 베스트셀러로 뛰어올랐는데 출판사에 따르면은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예약 판매 부수가 5만 부를 돌파했고 지금 현재 8만 6천 부도 완판이 돼서 좀 추가 인쇄에 돌입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뜨거운 관심과 함께 책이 잘 팔리고 있다 보니까 약간의 해프닝도 하나 있었는데요. 그 일부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이 예약 판매를 시작하면서 이 조 전 장관의 책과 또 윤석열 전 총장 관련 책 또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책, 조국 흑서로 불리는 책들 이런 거를 묶어서 파는 세트 상품이 등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일부 네티즌들이 이거 좀 도를 넘은 기업하기 아니냐라고 항의를 하면서 이제 판매 중지를 요청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조 전 장관이 이 책을 쓰면서 가족과 본인의 피로 글을 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수사를 지휘했던 윤석열 총장, 또 가장 그를 맹렬하게 비판했던 진중권 교수의 책을 같이 파는 게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고 결국 이렇게 세트로 묶어서 하는 묶음 판매는 대부분 중지가 된 상태라고 합니다. 예, 좀 과도한 상술이었던 것 같네요. 자, 네. 조 전 장관이 자신의 회고록 출간을 두고 정치권과 언론에서 꼬투리를 잡는다면서 몇 마디 남겼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조 전 장관이 오늘 페이스북에 조국의 시간 발간 이후에 정치권, 언론에서 꼬투리 잡기를 하기에 답을 한다. 그러면서 몇 가지를 Q&A, 자문자답처럼 보이게 이제 만들어서 글을 남겼는데요. 간단히 소개를 좀 해드리면은 첫 번째, 조국의 일방적인 주장을 왜 책으로 내느냐? 이렇게 Q 딱 달고 A, 답은 이 책은 주장이기 이전의 기록이다. 그리고 2019년 하반기 이후에 언론이 기계적인 균형조차 지키지 않았고 검찰의 일방적 주장, 미확인 혐의를 무차별적으로 보도했기 때문에 늦게나마 책으로 최소한의 자기 방어를 하는 것이라고 답을 했고요. 또 검찰 조사에서 이제 조 전 장관이 진술을 거부를 했지 않았습니까? 예. 이걸 두고 법정에서는 왜 검찰에 나가서 진술 거부해놓고 왜 책을 통해서 말을 하느냐라는 질문을 놓고 자신의 책 어디를 보고 난 후에 질문을 하라면서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죠. 황교안 대표가 진술 거부를 했을 때 비판하지 않았다는 점을 같이 적는다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야당 인사한테는 진술 거부한 거를 비판하지 않다가 왜 자기한테는 이렇게 비판을 하느냐라는 항변이고요. 점점 이제 답이 날이 서가는데요. 법적으로 유죄를 인정해 반성인데 왜 변명만 하느냐라는 이제 질문을 놓고 민주주의 사법체제의 원리를 부정하는 어이없는 비판은 답할 가치가 없다라고 답을 했고 또 검찰 공소장이 진실인데 책에서 다른 주장을 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이런 질문에는 검찰 공소장이 최종적 진실이냐
뭐 이렇게 답을 썼고요. 마지막으로 왜 이 시기에 책을 내느냐라는 질문에는 위리안치된 극수, 이게 좀 어려운 표현인데 유배돼서 가시덩굴 안에 갇힌 죄인이 이 책 발간 시기를 누구와 의논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냐 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대선 후보 경선 돌입한 후에 책을 내는 게 낫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검찰과 언론과 정치권의 합작 공격으로 불리하게 형성이 된 여론을 내가 계속 감수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하면서 정무적이고 도의적인 책임에 대한 사과는 여러 번 했고 비판도 겸허히 받았고 앞으로도 받을 것인데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다투겠다 뭐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예, 어쨌든 책이 출간되면서 민주당 내에서는 조금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후폭풍 속에 말씀하신 것처럼 조 전 장관을 옹호하면서 이게 당이 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 또 그것과는 별개로 이번에 조 전 장관 조국 사태, 공정 문제를 짚고 가야 한다는 입장으로 좀 엇갈린 상태입니다. 일단은 강성 친문 진영과 비주류 소장파 진영으로 좀 나뉜 것 같은데요. 여권 내에 이제 뭐 친조국 성향으로 분류가 되는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검찰의 수사권 남용이나 정치적 보복 수사라는 평가를 한 번쯤 다시 해볼 수 있을 거라면서 조 전 장관을 민주당 사람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당이 직접 책임 있는 사건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당 지도부가 조국 사태에 대해 사과를 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고요. 반면 이제 비주류 새신파 의원들에서는 이 조국 사태가 다시 불거지면서 내년 대선에 좀 악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이걸 우려하면서 이번에는 당이 이 문제를 정리하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박용진 의원 대권 출마 선언도 했죠.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조국의 시간을 내는 건 조국의 권리지만 민주당의 시간은 당의 의무라면서 4.7 재보궐선거 민심이 민주당이 변화하라는 뜻이었다. 당이 내로남불 논란에 대해서 달라지겠다라는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말을 했고요. 또 송영길 대표가 최근에 지명한 이동학 청년 최고위원도 민주당의 길은 민생의 길이라고 지금 분명하게 선을 긋고 민주당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동학 최고위원 얘기를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감정이 굉장히 착잡하다고 했어요. 우리 가족이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조 전 장관이 겪고 있는 고초에 대해서도 마음이 동하는 편이긴 하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젊은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는 우리 사회가 지켜야 될 뭐 그런 자체가 흔들려가고 있는 것을 좀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을 하면서 당 지도부가 입장을 표시하지 않고 갈 수는 없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반대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공격 포인트가 생겼다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또 이게 조 전 장관이 윤석열 전 총장과 대립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예. 조 전 장관 이슈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윤 전 총장의 지지도나 주목도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희망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호재로 여기고 있는 게 좀 분명히 보이고요. 뭐 실제로 이제 당대표 경선에서 지금 뭐 안 그래도 이준석 최고위원의 돌풍으로 좀 많이 달아오른 상황인데 여당이 이 조 전 장관을 놓고 뭐 옹호하거나 또는 이제 갈라지는 모습만 보여도 국민의힘 입장에서 나쁠 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강도 높은 비난을 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조비어청가를 부르면서 극렬 지지층의 환심만 줬다가는 국민에게 버림받는 패족의 길로 들어설 뿐이다. 뭐 조국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집권 세력의 집단 최면에 섬뜩하기까지 하다. 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이 이제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본인도 이제 재판을 받고 있고 부인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라는 사실을 거론하면서 반성은커녕 변명과 원망으로 일관해서 법치를 부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이비 교주처럼 떠받들고 동조하다가 나중에 광신도라는 비판에 직면하는 일을 없어야 될 것이다. 라고 굉장히 강한 표현들을 쓰면서 지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일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민심 경청 프로젝트를 마치고 대국민 보고대회를 연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조 전 장관 관계된 거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한다 이런 기사가 났던데 뭐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메시지 대국민 사과일지까지는 모르겠고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메시지가 나오는 거는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오후에 송영길 대표가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고 메시지를 내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 일단은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지도부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대선 승리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조 전 장관을 그냥 묻고 간 채 모르는 척
생각하고 가다가는 대선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입장을 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일부 최고위 참석자가 이제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관철을 시킨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 이제 어떤 입장 메시지 어느 정도 수위가 될 것이냐가 관심인데 제가 이제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한테 직접 듣기로는 자세한 내용은 이제 내일 발표를 봐야겠지만 일단은 이 조국 사태 또 공정, 뭐 내로남불 이런 거에 대한 프레임에 민주당이 갇히면 안 된다. 이런 당내 요구가 많았기 때문에 이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게 좀 명쾌하게 정리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고요. 제가 전망하는 걸 좀 보태면은 조국 장관이 잘못이 있었냐 없었냐 뭐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보다는 당시에 당이 이 문제를 두고 취했던 어떤 태도를 중심으로 사과나 유감 표명이 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과냐 유감 표명이냐 이 톤의 차이도 중요할 수 있는 게 사과를 한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를테면 서초동에서 사실 조국 전 장관을 수호하기 위해서 촛불 집회를 나섰던 지지층들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예. 이들은 자신들이 부정당한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예. 또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서 아마 좀 유감 표명 정도로 강성 지지자들 또는 이제 조 전 장관을 옹호하고 또 이제 검찰 개혁에 희생됐다라고 보는 이 지지층들을 상처를 최소화하면서 또 이제 내년 대선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 미래로 가겠다. 뭐 이런 메시지가 담기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배 기자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된다. 뭐 민주당 관계자가 그런 말을 했다는데 예. 만일 조 전 장관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 프레임에 못 벗어납니다. 거기에 더 큰 프레임이 씌우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프레임은 실제로 예. 반대하는 쪽에서는 그런 논리를 들었습니다. 프레임은 프레임으로 벗어나야 되는데 민주당이 그런 해안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내일 두고 지켜보면 알겠죠. 배 기자 오늘 수고했어요.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헤럴드 경제 배동 기자였습니다.